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국정감사 이런 문제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완전히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몇 가지가 포착이 됩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소동을 끝내고 지금 퇴출됐죠. 사실상 퇴출이 됐으므로 이준석 색채를 지금 완전히 빼내는 작업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선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쪽이 정진석 비대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색채를 빼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당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친정 체제를 좀 구축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몇 가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이준석이 처음에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로 변신하고 나서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띄웠죠. 체제형 혁신위원회인데 이것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사실상 혁신위가 없어졌다, 파괴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혁신위는 더 이상 활동을 못합니다. 이준석 체제형 혁신위가 얼마 전만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에서 이겨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무너뜨렸을 때만 해도 체제형 혁신위가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만들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PPAT라고 했던 그것을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이제 무산됐습니다. PPAT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반대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준석이 밀어붙였던 제도죠. 그 대신 국민의힘 혁신안은 정진석 비대위에서 지금 만들게 됩니다. 혁신안이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전당대회도 준비를 하면서 이 흥커러진 당을 새롭게 만드는 그 자체가 혁신이죠.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내일 TK를 방문을 합니다. TK. 그리고 이후에도 전국 시도당을 방문할 텐데 내일 대구 경북 방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대구 경북은 지금 보수의 텃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75%의 득표를 올린 곳이지만 이후에 좀 여론이 좀 싸늘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식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준석이 또 얼마 전에 갑자기 본인이 TK의 적자 행세를 하면서 TK에서 눌러 앉아있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방문지로 대구를 갑니다. 내일 대구로 가서 대구시당 모임을 주재로 하고 또 현지에서 비대위원회도 열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서문시장도 갑니다. 서문시장은 보수의 여론이 민심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죠.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 이준석도 뒤따라서 또 방촌시장 갔다가 서문시장 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혁신의 주도권은 이제 체제형 혁신위에서 정진석 비대위로 넘어갔고 두 번째 눈여겨봐야 할 대목, 국민의힘의 확 바뀌는 국민의힘 두 번째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제 국정감사가 다음 주에 종료가 되면은 당원협의회죠. 당원협의회를 재정비에 나섭니다. 지금 전체 253개가 이 지역구가 있죠. 지역구 당원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그중에서 지금 67곳이 이 공석입니다.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모 절차에 착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어있는 곳을 일단 채우겠다.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데 지금 비대위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이번에 전국의 당협 253곳 전부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곳을 비어있는 곳대로 당무감사를 실시하자. 당무감사를 실시해서 좀 부실한 지역구, 다음 총선에 대비해서 좀 어려운 지역구, 여기는 일제히 바꾸자.
당협위원장을 바꾸자. 원내든 원외든 일단 원내가 다 대상이 되겠지만은 이 결격 사유 있는 것을 물갈이를 하다 보면은 현역 의원이 있는 곳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라면은 가령 뭐 여기에는 지금 당장 뭐 표적해서 당무감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준석의 우호적인 몇 사람 있는 지역구 그리고 그 유승민계 좀 이준석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칠게 이 비판을 하는 유승민계가 있는 곳 이런 곳은 이 해당 행위로 인해서 해당 행위 같은 것을 걸어서 여기도 정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대적인 아마 이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이준석 대표로 있을 때 이준석이 가까운 측근들에게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을 많이 맡겼습니다.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당협위원장 전 단계죠. 조직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조직위원장들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때 이준석의 측근들이 이 당협 쇼핑을 한다. 그런 말들까지 나왔었죠. 당협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당협위원장으로 찍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 시절에 이준석의 우크라이나의 행을 놓고 그 어떤 개인적인 그 욕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다가 뭐 이준석이 뭐 육모방망이 이야기하고 뭐 추태 이야기해서 또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그때 국회 부의장이 이 지도부 측근에게 이준석이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을 했다 그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4월에 지난 4월에 그때 공석이던 그 지구당 중에서 당협 중에서 28개 조직위원장을 새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조직위원장 후보를 추렸는데 가령 뭐 이준석의 우호적이던 정미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수원이 지역구였는데 또 서초에 갔다가 서초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 분당을 아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 옆이죠. 서울 분당을에 조직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준석이 당협 쇼핑을 허락했던 그 지역도 전부 다 물갈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대대적인 이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인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되는 것이 비대위 활동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비대위가 종식이 되는 거였는데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은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때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은 이준석이 다시 당무에 복귀하거나 그때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은 상황에서 당무에 복귀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그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왔죠. 당원권이 풀리기 전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기 전에. 그런데 이준석이 추가로 또 1년을 더 받았기 때문에 내후년 2월까지는 이준석이 출마를 못 합니다. 거기다 또 경찰 수사 곧 기소 그 의견으로 또 발표가 되고 하면은 아예 뭐 퇴출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뭐 조기 전당대회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한 내년 봄 3월이나 4월쯤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자.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그리고 반윤 색채를 완전히 탈색을 시키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출범시키자.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준석에 이어서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거의 뭐 반윤의 뭐 90점을 노리는지 몰라도 민주당보다 더 센 어조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다음 당권 경쟁에서 역선택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하든지 이 전당대회를 위한 경선관리위원회를 꾸리든지 그 과정에서 경선 룰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국민의힘을 확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일종의 이준석 방지 규정이죠. 역선택 문제입니다. 작년 6월 달에 나경원 후보가 그 국민의힘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월등히 앞섰는데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58%나 가져가면서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포함된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그 덕분에 당권을 잡고 나서 이렇게 내부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본인을 응원해주는 그 민주당 지지층들의 기호에 맞춰서 계속 내부 총질을 하고 한 덕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준석 방지 규정을 넣자. 그래서 역선택을 막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이준석은 출마를 못하니까 제2의 이준석이 되다시피 한 유승민 방지법이 되겠죠. 유승민에게 역선택이 쏠리는 그것을 막자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유승민이 계속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중에서 선호도 1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많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해석을 보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군 중에서 당권 후보군 중에서 이준석이 일단 제외됐죠. 이준석이 제외되니까 이준석을 지지했던 역선택을 포함해서 이준석을 지지했던 이 유권자들이 유승민 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것이 하나 원인이 있고 또 특히 이 민주당 지지층의 절대 다수가 그 유승민 지지를 하면서 역선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 50%까지 민주당 지지층은 50%까지 유승민을 지지를 한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뭐 거의 5% 내외죠. 유승민을 제외한 이준석을 일단 빼면은 5% 내외입니다. 그리고 아예 없다, 모르겠다. 이것이 응답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은 유승민이 1위, 없음, 무응답이 2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나경원, 뭐 안철수 전부 다 뭐 한 3, 4%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역선택에 들어간 거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뽑아서 다시 분석을 하면은 나경원이 1위 보통 그렇습니다. 나경원이 1위, 뭐 안철수, 뭐 이렇게 김기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유승민은 저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일반 국민을 30%로 하고 책임당원을 70%로 하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면은 이 유승민이 지금 그 7대3 그 규정대로라면은 경선 룰대로라면은 유승민이 일단 하위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 위험하죠. 이준석이 되는 것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비당원 그러니까 책임당원 외에 그렇다고 뭐 책임당원만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면은 지금 어떻게 추세와는 또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해서 처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하면은 제외를 하는 거죠. 제외를 하고 국민의힘 그리고 무당층만으로 이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책임당원 70%는 따로 있고 여기는 지지자입니다. 뭐 당원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 아니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쪽.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빼자는 이야기죠. 정의당과 자 거기에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도록 그 룰 개정하는 것 이것이 작년 6월 달에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이준석 그 효과를 방지하는 방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 종교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확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